방금 전에 제가 미터법만을 쓰도록 법으로 규정했다고 했는데 이 법으로 규정한 근거가 바로 국제 단위계입니다. 이 SI 단위계라는 것은 이건 국제 단위계의 약자인데요. 국제적으로 단위를 이렇게 사용하자, 이렇게 표준으로 정하자라고 약속한 것이 이제 미터법이고 우리도 그걸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단위계에서는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초, 전류는 암페어, 온도는 켈빈도, 광도는 칸델라, 물질량은 몰, 이런 식으로 표준을 정해놨는데 이것을 우리가 SI 기본 단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측정과 가장 밀접한 길이의 기본 단위인 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깊이 생각을 안 해보지만 실제 이 미터라는 것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1m라는 것이 처음에 프랑스에서 이제 제안이 됐는데 이때 세 가지 초안이 이제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진자의 길이, 왕복 시간이 2초가 되는 진자의 길이를 1m로 하자라는 것. 그렇지만 이것은 시간이라는 다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때 당시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때 부결됐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적도 길이의 4천만 분의 1. 그런데 적도 근처에는 문명국이 없어서 적당한 관측소를 설치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외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파리를 통과하는 자오선, 즉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길이를 1천만 분의 1로 하자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것이 1m가 되는 것으로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 진자가 한 주기가 2초 동안이 되는 이 거리, 요거를 1m라고 하자. 근데 이것은 이제 부결됐고요. 이 자오선을 기준으로 하는 지구 둘레, 이거에 4천만 분의 1로 하자 했는데 적당한 관측소가 없어서 부결됐다고 그랬고요. 결국은 극에서 자오선까지 요 길이, 1000만 분의 1, 요것을 미터로 하기로 했다라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프랑스의 덩케르트라는 요 지역에서 요 바르셀로나 거기까지의 거리를 삼각 측량을 해서 지구 둘레를 측정을 했는데 이것이 약 6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죠. 이 덩케르트라는 것은 얼마 전에 영화로 나왔던 그 영국군이 그 퇴각을 해야 되는데 군함이 없어가지고 그 영국의 민간인들이 그 민간 배를 띄워서 또 상선 같은 걸 띄워가지고 그 철수시키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온 영화였는데 거기에 나온 그 덩케르트입니다. 이 덩케르트에서 바르셀로나까지 측정을 해서 지구 둘레를 이제 측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정한 1m 이거를 백금으로 미터 원기를 제작한 것이 1799년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이 그때 만든 미터 원기죠. 이것은 백금과 이리듐 합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변형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선을 양쪽에 표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 표선과 표선의 간격 이것을 1m로 정했다고 그러고요. 그 프랑스 파리에 이 미터 원기를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또 여러 개를 만들어서 전부 비교 측정을 해서 오차값을 기록한 다음에 세계 각국에 하나씩 보내서 이제 각 나라가 미터 원기로 사용을 하다가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 다시 이것을 프랑스 파리로 가지고 가서 그동안 파리에 있는 미터 원기와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얼마나 변형이 갔는지 이것들을 측정해서 다시 그 나라로 가져오고, 이렇게 매년 그 비교 측정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또 그에 따른 오차도 있었고, 이러한 미터 원기를 사용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국제적으로 1889년에 이 미터 원기를 국제 표준으로 사용을 했는데,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변형이 가고, 또 분실을 할 수도 있고, 뭐 파손이 될 수도 있고, 또 매년 프랑스에 가서 이것을 비교 측정하는 일이 너무나 이제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이 자연 현상 중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미터 원기를 만들자. 그래서 1960년에 크립톤 86, 이 원자의 파장의 165만 배, 이것들을 미터로 정했다가 이것도 오차가 있다라고 해서 1983년에 빛이 진공 중에서 약 3억 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 이것을 미터로 하자라고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새로운 미터의 정의를 이제 발표했는데, 그 미터라는 것이 이전에 했던 그것을 표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약 3억 분의 1초, 이것을 1m로 한다. 다시 갑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국제 단위계를 새로 그 정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 미터의 정의는 이전에 그 정의를 표현을 좀 바꿔서 했는데,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는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미터 원기라는 것이 백금과 이리듐을 합금으로 만든 눈에 보이는 물건이었지만, 지금은 미터 원기라는 것이 이렇게 헬륨, 네온, 요오드 안정화 레이저 발생 장치, 이것으로 만든 그 레이저가 미터 표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레이저 발생 장치에서 만들어낸 레이저 파장, 이것이 미터 원기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측정이라는 것이 기준과 어떤 양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정밀 측정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일인가? 이것은 어떤 양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은 미터라는 기류의 단위를 어떤 기준이 되는 양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양, 사용하고자 하는 양, 이것은 측정값, 즉 부품의 치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비교해서 그 값을 수치와 부호로 나타내는 거다. 이것이 정밀 측정입니다. 결국 측정 결과는 포함된 단위의 수와 단위의 곱으로 표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어떤 측정을 했을 때 그 측정값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지금 여기 그 마이크로메타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핀 게이지, 지름을 측정했더니 그 값이 4.162mm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류의 단위는 1m입니다. 1m인데 1m라는 것이 우리가 공학적으로 쓰기는 너무 큰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 기계공학에서는 이것을 1000으로 나누어서 1mm라는 단위를 기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계할 때 치수에 특별한 단위를 표시하지 않으면 밀리미터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밀리미터는
따로 치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4.162mm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1m를 천등분한 1mm라는 것이 4개만큼, 4만큼 포함되어 있고 1mm를 10분의 1 곱한 0.1mm라는 것이 1만큼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1mm를 100등분한 0.01mm라는 것이 6만큼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1mm를 1000등분한 0.001mm라는 것이 2만큼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더하니까 4.162라는 포함된 값이 있고, 거기에다가 단위, 그 다음에 포함된 값, 이것을 곱해서 4.162mm라고 표시를 한다. 이것이 바로 위에서 설명한 이 내용입니다. 이 측정 값에 대해서 또는 설계할 때 기입하는 치수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썼을 수 있지만, 이제 측정을 배웠기 때문에 그 측정 값 또는 설계 값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다 라는 것을 알고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이 측정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킬로그램이라는 단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이 킬로그램은 최근까지도 미터 원기와 마찬가지로 국제 킬로그램 그 원기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다 보니까 2011년에 이것을 킬로그램 원기를 폐지하고 새로운 정의를 도입한다라는 방침을 정했었는데, 이것이 2018년도에 이제 새로운 미터의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이 국제 킬로그램 원기라는 것은 백금과 이리듐, 이건 미터 원기 만들 때하고 같은 성분을 가진 재료죠. 이것을 만들어서 각각, 여기는 가로 세로라고 했는데 지름과 이쪽이 가로가 되고 이쪽이 세로가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름이 39.17, 높이가 39.17 되는 이러한 분동을 만들어서 이것을 국제 킬로그램 원기라고 했던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에 하나를 만들어 놓고 또 복제품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각 나라에 보냈는데, 우리나라에는 3개의 원기가 있는데 그 중에 72번 원기를 국가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킬로그램 원기로 사용되고 있던 바로 그 원기입니다. 이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기와 접촉해서 부식한다든지 산화된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보호하기 위해서 유리를 씌워놓은 건데요. 실제 분동은 요겁니다. 요것이 약 39, 요것이 약 39 되는 요런 이제 분동이 우리나라 사용했던 국제 킬로그램 원기입니다. 이것도 2018년에 새로운 정의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여기서 보는 이런 단위인데 이게 사실 물리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킵을 저울이라는 걸 만들어서 구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리학적으로 정의가 이렇게 바뀐 것이고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지금 사용하던 그 질량, 그 무게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단지 그 정의가 바뀌었고 원기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그 우리나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그 개발되어 있는 키블 저울이라고 합니다. 국제 단위계에서 사용하는 10의 접두어인데요. 우리가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이 기본 단위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쓸 때도 당장 밀리미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점점 측정값이 정밀해지다 보니까 마이크로미터라는 걸 사용하고 또 나노미터라는 것도 사용하고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럼 밀리미터, 나노미터, 마이크로미터 이런 것이 어떤 뜻이냐? 이것은 미터라는 기본 길이의 단위에서 10의 접두어를 붙여서 표현을 한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을 밀리라고 하고요. 10의 마이너스 6승을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승을 나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다.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하는 접두어 밀리에다가 길이의 기본 단위 미터를 더해서 밀리미터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크로미터라는 것은 뭐냐?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이것을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10의 접두어 마이크로, 이 접두어를 붙이고 거기에다가 길이의 기본 단위 미터를 붙이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노미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10의 접두어는 길이에만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단위에도 전부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이다. 이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램이다 라고 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에 해당하는 밀리라는 단위, 밀리라는 접두어를 쓰고 그램이라는 질량의 단위를 사용해서 미리그램이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10의 접두어는 이렇게 작은 양을 표현할 때만 쓰냐? 그렇지 않고 이 10의 3승이다. 10의 3승인 경우는 킬로라는 접두어를 씁니다. 우리가 1킬로미터다 라고 하면 이것은 미터에 10의 3승 10의 3승 곱하기 미터 이렇게 하니까 1000미터가 1km가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하드디스크를 사용할 때 1테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테라라는 것은 10의 12승이라는 접두어입니다. 1테라바이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10의
12승 곱하기 바이트,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뭐 메가도 마찬가지고 기가도 마찬가지고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런 것이 각각 10의 6승, 10의 9승, 10의 12승 바이트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흔하게 써왔던 이런 용어들도 전부 10의 접두어와 그 단위가 서로 결합된 이런 표현이다 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래된 서적이나 또는 여러분들 실습 나갔을 때 현장에서 가끔 미크론, 마이크론, 주로 미크론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는 것을 접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미크론이라는 것은 그 마이크로미터의 옛날식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 10의 접두어가 전부 정리가 안 됐을 때 이 마이크론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으로 쓰면 마이크로미터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968년에 폐지가 된 사항이고요. 현재는 마이크로미터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론이라는 용어가 현장에서는 아직도 계속 사용되고 있고, 특히 이 일본에서 미크론이라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것이 미크론이라는 그 단어로 들어와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고, 또 가끔 책에도 보면 이렇게 뒤에 단위가 그 표현이 안 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폐지된 그 표현법이고, 요즘은 전부 마이크로미터로 써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요즘 우리가 흔히 나노메타라는 말을 많이 써서 나노메타가 어느 정도 수치냐라는 것을 살펴본 건데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가 1mm입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미터, 이것이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10의 마이너스 6승 밀리미터,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메타, 이것이 1나노미터. 그러니까 1나노미터는 굉장히 작은 양이죠. 사람의 머리카락의 평균 지름이 70 내지 80 마이크로메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07에서 0.08 밀리미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담배종의 두께 약 20 내지 30 마이크로메타, 그리고 거미줄 한 가닥의 지름 2.5에서 5 마이크로메타, 빛의 파장이 0.5에서 0.9 마이크로메타, 그리고 원자의 크기가 0.1에서 1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노미터라는 표현을 쉽게 써서 그렇지 얼마나 작은 값인지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작은 값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수업 안내를 해드렸고요. 수업 안내에서는 각 주차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봤고요. 둘째 시간, 셋째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측정이라는 게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리고 단위와 표준의 중요성, 또 국제 단위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정밀 측정은 품질 관리의 기본이 되고 또 어떤 데이터 분석의 기초가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특히 여러분들은 설계자로서 현장에 나가서 설계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 측정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측정 실습 수업을 듣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